정치 브로커의 옥중 훈수, 대역죄인 명태균 올림. 간단하게 전해드리죠. 이게 뭐냐면은 명태균 씨, 정치 브로커라고 불리는 명태균 씨가 오늘 변호인을 통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본인의 변호사를 통해서 글을 하나 올렸는데 내용을 이런 내용입니다. 자,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이게 명태균 씨 정치 브로커지만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단단한 콘크리트는 질 좋은 시멘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난 자갈과 거친 모래를 각종 상황에 따라 비율대로 잘 섞어야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국정운영입니다. 그리고 끝에 대역죄인 명태균 올림. 제가 이 글들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제 탄핵 중국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여기저기서 숟가락 얹기가 벌어지고 있다. 자, 명태균 씨, 옥중의 명태균 씨까지도 이런 글을 올렸는데 그 제목은 윤석열 대통령께 올리는 글.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그 명태균 씨가 비상계엄 사태 이 소식을 접한 뒤에 전달한 옥중 메시지. 불러준 내용을 그 명태균 씨하고 접견을 하면서 변호인이 명태균 씨가 불러준 내용을 글로 받아서 적었다고 합니다. 한 변호사는, 명태균 씨 변호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중에서 질 좋은 시멘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와 아첨꾼, 그리고 모난 자갈과 거친 모래는 여당 정치인과 윤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해서 글을 올렸고, 대역죄인 이 표현은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전국이 혼란스러운 게 아무래도 자신으로부터 불거진 부분이 있어서 명 씨가 도의적으로 미안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 이렇게 또 변호인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상당히 또 많은 부담이 생겼죠. 윤석열 정부에 부담이 생겼는데 워낙 많은 어떤 허풍, 과장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면은 그 부분도 확실하게 가려내야 될 상황입니다. 명태균 씨 이 글 내용은 제가 그냥 가십성으로 전해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숟가락을 얹는 사람, 이 사람의 문제는 좀 심각합니다. 제가 이 사람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제목은 명태균으로 달았지만, 자, 누구냐?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동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는 거의 매일 싸웠죠. 용병처럼 들어와가지고 국민의힘에 하나도 한 것도 없으면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소란스럽게 만든다 하면서 아주 노골적인 욕설처럼 들리는 말들도 계속 퍼부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아니, 그러면 정확히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도 외부에서 오지 않았느냐. 워낙 이 보수가 위기에 빠지니까 과거에 한동훈과 같이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수사를 했던 그 두 사람이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와서 대통령까지 됐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오고 비대위원장 대표까지 됐는데, 그러면 용병으로 이렇게 홍준표 입장에서 용병 하려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그런데 홍준표는 계속 분리 대응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계속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그러다 최근에 좀 달라졌죠. 뭐냐면은 갑자기 이재명이 유죄가 하나 나오니까 이재명하고 타협하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홍준표가 또 이 탄핵 정국에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이번에는 용병 범주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집어넣었습니다. 자, 오늘
간부회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간부회의에서. 대구시 간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해제 사태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뜬금없는 결정이었다. 지금은 시대가 변했고 군인들이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엄중한 상황인데 각 실국장들은 책임감을 갖고 시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매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페이스북에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던 날 한여름밤에 뜬금없는 꿈이라고 생각하고 간부들 비상소집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한동훈이 반대한다고 했을 때 쟤하고는 의논 안 했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싶었다. 국회가 해제 요구를 했을 때는 3일 천하가 아니라 3시간 천하다고 생각을 했었다. 이튿날 아침 수습책을 생각을 했는데 우리 당의 삼성 간호, 뭐 세계의 성을 가진 종,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죠. 삼성 간호들은 입 좀 닫았으면 한다. 니들이 떠들면 떠들수록 오히려 당에 해악만 끼친다. 자, 이때까지는 이런 것들은 이제 한동훈 대표를 겨냥을 해서 하는 겁니다. 당과 나라를 이재경으로 만든 철부지 용병에게 사태 수습을 맡길 수 있겠나? 당 꾸라지하고는 쩌쩌쩌 했는데 두 용병이 반목을 해서 당과 나라를 이재경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두 용병. 자,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제 끌어들인 겁니다. 윤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취임 후 최대의 어려움에 처하니까는 윤 대통령까지 용병으로 다시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중 용병 하나가 저 용병 탈당시키면 내가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한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를 한 것을 두고 둘 다 용병끼리 싸운다. 주인은 나다.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저 용병 탈당하면 여당은 없어지고 우리 당은 민주당 이중대밖에 되지 않는데 본회의장 들어갈 자격도 없는 자가 본회의장에 난입을 해서 이재명과 악수할 때 무슨 말 했기에 그런 망발을 하고 있나. 자, 주로 한동훈을 비판을 하지만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용병이다. 이렇게 또 취급을 하기 시작을 했죠. 홍준표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위기에 빠져 있는데. 마지막으로 숟가락 얹은 사람들 또 한 명 소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장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잘 목소리를 안 내는데 오늘 5명, 김예지, 김상욱, 우재준, 김재섭, 김소희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장파 현안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에게 뭐 건의와 신의를 모두 잃었다 이야기하면서 사과하고 임기 단축 개헌을 하라 제안을 했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어려울 때 이렇게 소장파라는 사람들이 정말 말을 할 때 나서지 않고 지금 탄핵 표결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사과를 하라. 사과를 하면은 그 잘못했게 사과하는 것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오죠. 지금 당장은 그렇다는 겁니다. 사과할 필요성은 저는 사과할 게 있다면 사과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표결 앞두고 하루 앞두고 이틀 앞두고 그리고 임기 단축 개헌 제안 어떻게 보면은 그 임기 단축 개헌 제안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에 물러가기는 물러가는데 이번에 탄핵에는 또 찬성표는 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상당히 혼란한 전국이 이어지는데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이게 탄핵안을 깔끔하게 부결을 시켜버리면은 이 상황이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조국은 지금 불지르고 탄핵이론 불지르고 야반 도주를 시도를 하고 있지만 곧 다시 뒤를 낚아채서 데리고 올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